안녕하세요. 2020년 경북대학교 자연논술 1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이진우 쌤이나 진산수학서당 또는 유튜브에 수학이라는 걸 치시면 좋은 자료들, 강의 자료가 있으니까 가셔서 꼭 참고하시고 이웃 하기나 또는 구독, 좋아요 가셔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제시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 함수에 대한 정의죠. 그쵸? 질량 함수 pi는 0에서 1까지 그리고 모든 확률의 합은 1이고 그때 기대값은 xi 곱하기 pi의 시그마 합이고 분사는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이다 라는 거다. 그쵸? 다를 보시면 자연수의 합은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고 제곱의 합은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C라고 하는 것은 세제곱의 합은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 n 0,1을 표준정규분포라고 한다. 평균 변수 z가 표준정규분포 0,1을 따를 때 향수 z에 대해서 0에서부터 z까지의 확률을 다음과 같이 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에서 풀이 과정을 반드시 기술하시오. 두 사건 AB가 PA랑 PA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에 대한 확률은 서로 같고 A의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의 확률의 3분의 1의 값하고 똑같다 라고 하면 양변에 3을 곱하면 이것의 3배는 얘네들의 3배가 이 아이와 같다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 된다. 그쵸? 그렇게 할 때 P, B의 컴플리먼트 바 A의 컴플리먼트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네요. 조건부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제시문가에 의해서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 P, BC, B의 컴플리먼트 바 A의 컴플리먼트는 P, A의 컴플리먼트 분의 P, B의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A 컴플리먼트가 됩니다. 여사건의 확률에 따라서 1-PA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좀 여기서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용할까? PA 유니온 B라고 하는 확률은 모든 확률합이 1이니까 1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A의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다. 거기 어디 있죠?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쟤를 구할 수 있겠구나. 자, A 유니온 B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PA 더하기 P, B-A, B-A 차집합 의 값을 더하면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B-A는 A의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요게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얘네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얘네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같으니까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등식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얘네하고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걔네들을 뭐 어떻게 한다? X라고 한다 이 말이죠. 얘를 X라고 집어넣으면 얘가 X 여기도 X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A의 컴플리먼트 인서션 B의 컴플리먼트는 걔네들의 3배가 되니까 3X다. 그쵸? 그래서 등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X의 값은 5분의 1이 된다. 5분의 1. 그러면 PA랑 PA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가 5분의 1이 되고 A의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의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아이의 확률은 5분의 3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 구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1-5분의 1분의 5분의 3이 되고 5분의 4분의 5분의 3이 되어서 전체 4분의 3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x 이산확률 변수 xy에 대해서 자연수 k에 대한 이산확률 변수 x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A를 보면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와 Px 이퀄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Px 이퀄 J는 J 곱하기 P의 x 이퀄 1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x제곱의 기대값은 3분의 10의 2x하고 똑같다. 저걸 이용해서 자연수 K와 x 이퀄 1에서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확률에 대한 게 나와 있으니까 기대값을 구해보면 그때 기대값은 j 이퀄 1에서부터 k까지 xj 곱하기 pj입니다. xj는 자연수였으니까 j가 오는 것이고 pj는 x 이퀄 j에서의 확률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얘가 어떻게 x 이퀄 j에서의 확률이 j 곱하기 px 이퀄 1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입하면 얘는 j제곱 곱하기 px 이퀄 1이 됩니다. px 이퀄 1, x 이퀄 1에서의 확률은 상수값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당겨지고 j제곱에 대한 자연수의 합, 자연수 제곱의 합을 구하면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px 이퀄 1, px 이퀄 1이라는 게 p1이라는 확률이니까 이렇게 바꾸어 주겠죠. 그러면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별량제곱의 확률이다. 그쵸? 확률의 합입니다. 그럼 그때의 별량제곱은 j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때 확률 px 이퀄 j는 공식에 의해서 j 곱하기 px 이퀄 1이 되고 px 이퀄 1은 상수니까 떼주고 세제곱의 합에 대한 자연수 세제곱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별량제곱의 평균과 평균에 대한 관계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K에 관한 식만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K를 구하려고 합니다. K를 구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K 값을 보면 K는 K-4 곱하기 9K 플러스 5 이꼴 제로라는 식이 됩니다. 여기에서 K라는 자연수는 4라는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고 그 4라는 값을 우리가 K가 4개, 항이 4개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4까지의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px 이퀄 j는 j 곱하기 p x 이퀄 1이라 그랬고 x 이퀄 1이 몇 번 있어요? 4번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j의 값은 1, 2, 3, 4 이렇게 해서 그 값이 1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x 이퀄 1, x 이퀄 1에서의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계산을 하면 10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k값과 우리는 확률의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시문을 볼게요. 두 번째 문제의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상수 A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는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세근이 방정식의 근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구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렇게 구해야겠죠. 그쵸? 이렇게 구해야겠죠. 이산확률 변수 y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을 때 y의 분산이 vy가 3분의 2가 됩니다 라고 하면 y하고 어떤 x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가지고 대입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문제에 주신 저 3차에 대한 근을 구해야 되는데 모든 개수의 합이 0입니다. 따라서 x 이퀄 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죠. x 이퀄 1을 근으로 가지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값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그때의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플러스 1.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2배의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 감마는
a-2 이렇게 되겠다. y에 대한 기대값은 별량 곱하기 확률의 합이니까 3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고 거기에 1 플러스 a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y의 제곱은 제곱에 곱하기 확률이니까 이렇게 해서 3분의 1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고 얘네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의 값을 구해주면 2부 3분의 1의 알파 제곱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나옵니다. 저걸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기해석이 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고 3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나온다. 그래서 vy라는 것은 2y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입을 하고 그때 값이 3분의 2다라고 했으니까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a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이 2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 그럼 x는 따른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다라고 했고 p x가 11보다 작거나 같을 때 0.1587이고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0.6969772 이렇게 되겠죠. 0.1587이 px가 1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를 표준화합니다. x-m 나누기 시그마 11-m 나누기 시그마. 그럼 z는 시그마분의 x-11 이렇게 되겠죠. 예. 그때 이 값이 0.1587이니까 절반이 안 되죠. 그쵸? 절반이 안 되니까 왼쪽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왼쪽. 그러면 얘가 왼쪽이다라는 말은 뭐란 말이야? 왼쪽에 있다. 음수단 말이지. 그래서 시그마분의 11-m이 음수입니다. 따라서 이걸 부호를 바꿔주면 시그마분의 n-11이 되어서 얘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죠. 그때 이 값은 z값으로 얘기하면 제시물 나에 있는 z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시그마와 m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0.977이 x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를 표준화시키면 z는 시그마분의 6-m이 되었다. 뭐보다 크단데 얘가 0.5보다 크니까 여기에서부터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쪽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시그마분의 6-m도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시그마분의 부호를 바꿔서 m-6으로 하면 플러스 그때 이 z값은 제시문의 조건에 의해서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그마만 놓고 정리를 하면 1분의 n-11이나 2분의 n-6이 되겠죠. 그리고 둘이 같다 라고 놓고 n 값을 풀면 16이 이렇게 나옵니다. m 값이 16이다. m 값이 16이다. m 값에 16을 대입하면 시그마는 16 빼기 11이 되어서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 뭐 한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1에서부터 21의 값을 구해야겠죠. 이 아이가 x가 1에서부터 21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x가 m, 시그마 제곱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빠졌죠. n이라는 게 빠졌습니다. n이라는 게 빠졌다. 자, 그렇게 될 때 이 정규분포는 n 16,5의 제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p
얘를 이 1에서부터 20일까지의 확률을 표준화시키면 시그마 5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하면 P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Z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그러면 1이라는 것은 0에서부터 1까지고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라는 건 0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과 같죠. 거기에 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0.84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좌표 공간에서 점 x1, y1, z1에서부터 그 평면까지 이르는 거리는 개수의 제곱의 합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cz1 더하기 d와 같습니다.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F'이라고 도형 F를 포함하는 평면이 알파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 도형 F와 F' 사이의 F'의 넓이를 각각 S와 S'이라 하면 정사형 공식이다. 그쵸? S'은 S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정사형된 도형의 넓이 S'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쵸? 달을 보시면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와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점 직선 L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가 있고 알파 위에 있는 이 평면 알파예요. 직선 L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 L 위에 있는 한 점 Q에 대해서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평면 알파 위에 한 점 R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립이 성립합니다. 여기에 있는 R, 여기에 있는 I가 Q. PR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입니다. RQ가 직선에 대해서 수직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I는 또 수직이 된다. 왜 수직이죠? 이 직선은 이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가 이 평면에 수직이 된다면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루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평면을 베타라고 하면 수직이죠. 그쵸? 그 수직이기 때문에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입니다. 그래서 PQ라는 직선과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뭐죠? 삼수선의 정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공간의 평면 알파와 직선 L은 알파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z 플러스 1 이꼴 제로고 직선 L은 4분의 x 플러스 1 이꼴 1 마이너스 y 이꼴 z 마이너스 1이다. 중심이 P 마이너스 1,1,1이고 마이너스 1,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7 루트 2 두 동심원 OA와 OB가 평면 알파 위에 있습니다. 인공위성 AB는 각각 동심원 OA, OB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합니다. 중심이 직선 L 위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C는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인공위성 C는 원 OC를 따라 이동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장 박사는 H 14,16,1의 위치에서 인공위성을 관찰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건데
보시면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x 더하기 2y 더 마이너스 2z 플러스 1 꼴 제로는 평면이고 직선은 4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직선인데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4, 마이너스 1, 1이고 그 직선에 대한 평면이니까 그때 수직 목선 벡터는 1, 2, 마이너스 2입니다. 직선이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평면이 존재하고 평면의 수직이 되는 복선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렇죠? 인공위성 A가 OA를 따라 한 바퀴 이동할 때 AH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할 때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은 일단 그 평면의 최단거리를 딱 끊고 그 최단거리에서부터 그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거기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뺀 요만큼의 길이가 제일 짧아지겠죠, 그쵸? 그러면 그때 요 길이가 요 AH의 길이가 가장 짧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짧게 된다. 되겠죠? 그걸 구하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죠. 그쵸? 먼저 AHR 얘가 여기 수선의 발을 우리가 R이라는 식이라고 한다면 법선 벡터가 이 직선에 원래 있던 요 법선 벡터가 평면의 법선 벡터가 방향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H14,6, 16,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얘를 매개변수 t에 관한 식으로 바꾼 그 상태를 평면의 방식에 대입을 하죠. 그러면 t 값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t 값이 이렇게 구해주면 그 t 값을 대입하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이 쭉 가가지고 t 값일 때 만나는 그때 교점이다. 교점이 좌표가 9, 6, 11, 9, 6, 1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R이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쵸? R이라는 점의 위치를 찾았다. 그 요점을 알고 그때 이 P점이라는 고정점을 아니까 우리는 P와 R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 거리를 구하니까 15가 나옵니다. 15. Q와 R의 거리도 구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PR의 거리에서 그때 반지름의 길이 7이라고 했으니까 7을 빼면 8이 나옵니다. 8. 그러면 HR은 15고 요거 8이고 그러면 HQ라는 그때 최단 거리는 8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을 구하면 루트 289로서 1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죠? 2-2번 문제를 보시면 또 인공위성 AB는 시간당 OA, OB를 따라 각각 4바퀴 2바퀴 돕니다. 4바퀴, 2바퀴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렇죠? 분당 헤버전스 뭐 이렇게 되는 거다. APB가 세타일 때 두 인공위성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두 직원 사이의 거리. 벡터 U는 벡터 PA이고 벡터 V가 벡터 PB라고 하면 벡터 BA는 뒤에서 앞으로니까 U-V가 된다. AB의 제곱은 절대
마이너스 절대값 벡터 u 마이너스 벡터 v 제곱을 해서 풀어주면 u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벡터 u 4제곱 벡터 v 더하기 벡터 v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1번은 벡터 v의 제곱이겠네요. 벡터 v라고 하는 아이는 큰 아이네요. 7루트 98 내적은 어떻게 되죠? 2i의 내적 v는 큰 i니까 7루트 2의 제곱이고 얘는 7 곱하기 7루트 2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98루트 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문제 인공위성 AB가 최단거리에 위치한 후 처음으로 PAB의 각의 크기가 45도가 될 때 두 인공위성 AB 사이의 거리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하시오. 최단거리에 위치한 후 AB가 최단거리에 위치한 후 처음으로 45도가 될 때 두 거리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 말이죠. 그렇죠? 최단거리에 위치할 때 A의 속도 벡터는 B의 속도 벡터의 양의 실수배이고 A가 더 빠르다 이 말이죠. 회전 속력의 단위는 라디안 퍼 분이다. 회전 속력의 단위는 라디안 퍼 분. 아까도 그림 보셨다시피 AB의 그림을 보시면 A예요. 중심이 여기 있고 B가 여기에요. 얘는 7이고 여기는 7루트 2예요. AB라고 하면 요거죠. 그렇죠? 벡터 U 마이너스 벡터 V 뒤에서 앞으로 아까 구했듯이 AB의 제곱은 49 더하기 98 마이너스 98루트 2 코사인 세타였는데 그때 코사인 세타가 빼기 하는 아이 여기 빼는 아이가 가장 크면 가장 뺄 때 가장 큰 수를 빼면 제일 작아지겠죠. 그 말은 얘가 제일 클 때다. 코사인 세타가 제일 커봐야 1밖에 안 되죠. 그쵸? 세타가 0일 때 코사인 세타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이 아이는 7 루트 2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되겠다. AB의 거리가 7 루트 2 마이너스 7이라는 시간을 가질 때 저렇게 거리가 될 때 최단거리가 되고 그때 시각을 T0라고 합니다. T분 후에 회전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A라는 아이는 2파이라는 한 바퀴를 4바퀴 돈다 그랬어요. 60분. 그 다음에 2파이라는 한 바퀴를 2만큼 돈다 그랬어요. 60분. 그렇게 해서 시각, 임의의 시각 T에서의 각도니까 각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회전각의 차이는 큰 값의 작은 값을 빼면 60분의 이제 2파이 곱하기 4t 마이너스 60분의 2파이 곱하기 2 곱하기 x가 되어서 15분의 파이 t라는
시간에 따른 차이를 알 수 있죠. AB의 길이를 L제곱이다 라고 하면 저 호주에 그 양면에 이제 제곱을 하면 타임 시간에 관한 함수는 dl dt가 되겠죠. 그렇죠? 얘를 이제 이렇게 했으면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d세타라는 i의 값을 매기면서 주는 겁니다. dt d세타 곱하기 d세타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el 미분을 하면 2 곱하기 l 곱하기 dl dt고 dl dt는 여기서 상수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8 마이너스 98 루트 2 코사인 미월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세타를 한 번 더 미분하는 d 세타 dt가 되겠죠. 그래서 dl dt라는 것은 2l분의 28 루트 2 더하기 곱하기 64 세타 곱하기 d 세타 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d 세타 dt는 d 세타 dt 요거 미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d 세타 dt는 15분의 8 이렇게 되니까 15분의 8 그런 다음에 L이라는 게 아까 구했으니까 L 제곱이었나? L 제곱에 저거 풀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세타가 45도일 때에 길이를 걸었으니까 두지 말고 거기에 세타 얼마지? 코사인 이온의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쵸? 루트 2분의 1. 그걸 계산을 하면 세타 이꼴 4분의 파이일 때에 그 길이 AB라는 길이에 대한 변화율 구할 수 있습니다. 17분의 15분의 7, 8 그래서 그 T 첫 초에 만난 데서부터 4분의 15분에서 DLDT는 15분의 7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번 인공위성 C의 회전축은 인공위성 AB의 회전축과 같고 원 OC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 50 루트 2라고 했을 때 인공위성 C의 회전축의 방향 벡터를 E, P, Q라 할 때 6P-Q가 M 플러스 N 루트 2이다. 순서상 MN을 모두 구하시오. 이 아이를 보면 그때의 점 P는 2, P, Q가 되고 4, 마이너스 1, 1이라는 그 직선 위에 있는 아이니까 4t, 마이너스 t, 로 t가 될 것이다. 가의 버선 벡터 1, 2,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서로 평행하다. 그렇죠? 평행하면 실수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n-5p는 s에 1, 2, 마이너스 2 대입을 해서 구하면 S에 관한 식인 것을 알 수가 있다. S에 관한 식. 그래서 걔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p는 2s고 마이너스 t 플러스 q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p 플러스 q가 제로입니다 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알면 p는
마이너스 QX랑 같아. 얘네도 연립해야겠죠. 그쵸? 연립. 연립을 하면, S가 4t-2니까 ES에 대신에 집어넣고 해서 구하면 그때 P 값은 P 값은 4-9t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Q하고 똑같으니까 Q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9t 이렇게 됩니다. 문제 몇 시에 가? 얘네들이 해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었죠. 그렇게 구한 값을 또 여기에 이렇게 대입함으로써 P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었고 Q도 만들었습니다. 정사형의 값이 정사형된 i의 알파율의 정사형 50 루트 2파이라 그랬으니까 벡터 OP라는 i가 정사형된 게 ON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요 알파로에 있는 정사형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OP에다가 코사인 세타에 코사인 45도를 하면 그때 벡터 ON이 됩니다. 벡터 OP는 2, P, Q였으니까 루트 4 더하기 P 제곱 더하기 Q 제곱 곱하기 2분의 루트 2 N은 4t 마이너스 t였으니까 16t 제곱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t 제곱 양면에 제곱을 하고 해서 정리를 하면 PQ의 값이 t에 관한 식이니까 다 대입해 주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하면 모두 다 t에 관한 식으로 바뀌고 그 아이를 정리를 하면 7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 이꼴 제로가 나옵니다. 그럼 t 값을 구하면 7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14가 되어서 7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린 t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 구했으니까 그때 요 t 값을 이제 여기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 t 값을 요렇게 대입하고 요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대입을 하면 여기에 t값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4-9t는 4-9 곱하기 7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어서 7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플러스 9 루트 2 이렇게 되고 q는 마이너스 4 플러스 9t가 되니까 7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계산을 하면 7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9 루트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6p-q는 마이너스 q 대신에 p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7p가 나옵니다. 7p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플러스 9 루트 2가 나와서 앞에 있는 게 m이 되고 뒤에 있는 게 n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순서상 m, n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플러스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공간에 관련된 것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n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형태다. 그쵸? 그 형태. 그 형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F라는 방향 벡터가 이 방향에 있습니다. 4, 마이너스 1, 1이고 이 평면에 원래 법선 벡터는 여기 있죠. 여기 1, 2, 마이너스 2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평면이 있고 원C가 움직이는 평면에 회전축이 2, P, Q라고 할 때 회전축의 방향 벡터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그 평면의 수직인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평면의 수직인 아이.
그러면 1OC라는 아이가 있는 평면을 베타라고 하고 1A와 1B가 있는 평면이 알파라고 했을 때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뭐가 생겨요? 교선이 생기죠. 교선이 이렇게 생긴다. 그럼 교선 위에 있는 한 벡터를 우리가 C, D, E라고 합시다. 그럼 그 벡터 Z라는 그 벡터하고 누가 수직이냐 라는 건데 그 평면의 법선 벡터 알파랑 수직인 I는 그 평면 알파와 수직인 법선 벡터 N은 그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향 벡터다. 그렇죠? 방향 벡터. 그 다음에, 네, 이 교선의 Z는 중심선에 대해서, 수직 관계죠. 그쵸? 그래서 얘가 0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 있는 이 기법선 벡터 이루는 I하고 수직이고, 이때에 얘하고도 수직이 되면, F와 E가 만드는 평면이 있습니다. 그 평면을 감마라고 하면 그 평면에 수직이 되고 그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됨으로써 벡터 Y하고도 얘가 수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내적을 취해서 구하면 C 플러스 D 마이너스 2E가 제로고 C 플러스 4C 마이너스 D 플러스 2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D-2는 4C가 되겠다. D-2를 저기에 있는 식 여기에 대입을 해서 구하면 C 값은 제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C 값이 제로가 되는 순간 D와 E와 같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C가 제로고 D와 E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하면 D 곱하기 P 플러스 Q가 제로고 만약에 D가 제로가 되면 E도 제로죠. 그렇죠. 그래서 0,0,0가 되어서 Z라는 벡터가 0벡터가 됩니다. 근데 얘는 0벡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서 D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P 플러스 Q가 0이니까 0이니까 Q는 마이너스 P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벡터 Y는 2, P, Q에서 2, P, 마이너스 P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런 상태에서 제시문나에서 평면 알파 베타 이런 가격이 45도라고 했으니까 벡터 F가 4, 마이너스 1,1이고 벡터 Y가 2, P, 마이너스 P입니다. 그래서 F 도트 벡터 Y 벡터 F 도트 벡터 Y는 절대값 벡터 F 곱하기 벡터 Y 곱하기 코사인 45도가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P에 관한 식으로 나오고 P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P 값이 바로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P 마이너스 Q인데 마이너스 Q 대신에 플러스 P를 해주면 7P가 되고 7P가 8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9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n이라는 순서상의 값은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게 2-3번에 대한 또 다른 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문제는 1대1 대응함수일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고 치환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 B에서 보시면 fx 플러스 2가 fx 더하기 f2와 같고 fx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와 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원점 대칭함수 기함수입니다. 즉 0,0를 지나죠. fx 플러스 2는 fx 더하기 2하고 똑같고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0 f2는 f0 더하기 2가 되고
F0는 0로 했으니까 F2는 2라서 2,2를 지나게 됩니다. 2,2를 대입을 하면 F4는 4, 4,4가 또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4, 뭐 이렇게 지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건 C에서 보시면 A가 실수라고 했을 때 A, 즉 y = x라는 직선 위에서 만나는 점은 정수의 격자점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1,1에 지난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 D에서 보면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1,1입니다. 요 절반이 2분의 1이죠. 그쵸? 근데 그 넓이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란 말은 얘가 요렇다는 거잖아요. 그쵸? 1대1 대응함수이고, 예. 얘가 저렇게 되려면 증가함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절반보다 크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어야겠다라는 거죠. 그쵸? 위로 볼록한 형태. 그리고 이 아이를 미분해보면 f 프라임 미분하고 거기에 x = 0를 대입하면 0에서와 2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여기 f라는 함수가 되면 f 프라임이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f 인버스 이렇게 역함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추측한 걸 그림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문제에서 얘기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gx dx는 gx는 fx f 인버스 x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0에서 1까지 그때의 gx dx는 0에서 1까지 fx f 인버스 x 분배법칙에서 각각 구해주면 얘가 3분의 2, 얘가 3분의 1이니까 계산을 하면 3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 g의 x 플러스 1 더하기 g의 1 마이너스 x 이퀄 0가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조건 B에서 f x 플러스 2에는 fx 더하기 2가 되고 fx는 y라고 바꿀 수 있죠.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f 인버스 y 플러스 2는 x 플러스 2가 되고 x 대신에 f 인버스 y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f 인버스 x 플러스 2는 f 인버스 x 더하기 2 똑같이 성립되더라.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기함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y야 똑같죠. 그래서 f 인버스를 취해주면 f 인버스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마이너스 x 대신에 f 인버스 y를 집어넣으면 얘도 기함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gx가 fx-f 인버스 x니까 g의 x 플러스 1이라는 아이는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f1 이렇게 구합니다. x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x 플러스 1 뭐 저렇게 구해야 되니까 저렇게 조건에서는 이만큼 간격이다. 그렇죠? 이만큼 간격. 그래서 얘를 이만큼의 간격으로 벌립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f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f 인버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2. 그럼 여기 2하고 2하고로 사라지죠. 그러면 g의 x 플러스 1은 f의 x 마이너스 1 빼기 f 인버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g의 1 마이너스 x도 똑같이 이제 일단 기함수가 되니까 f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 인버스 1 마이너스 x고 기함수라서 마이너스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대입하면 g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g의 1 마이너스 x는 f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인버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fx-1 더하기 f 인버스 x-1이 되어서 야오 이렇게 없어지고 야오 이렇게 없어지더라. 그래서 걔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네 번째 문제까지 조금 복잡하지만 계산이 좀 있겠죠. 그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닫힌 구간 제로 1에서 방정식 gx 이퀄 제로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개수가 2개만 있음을 구하시오. 근이 2개입니까? 라는 거지. 제로 1에서. gx는 fx-f 인버스 x 이퀄 제로고 gx 이퀄 제로라고 그랬으니까 fx랑 f 인버스 x가 같아지는 점을 묻고 있다. 0,0에서부터 1,1까지에서는 0,0와 1,1인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니까 그는 두 개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번 문제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1에서부터 20까지 x제곱의 절대값 gx dx 0에서 1까지 19 x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40의 gx dx 이렇게 그 gx라는 아이도 원점 대칭 함수였고 주기가 2가 되는 함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20까지 x제곱의 절대값 gx의 dx라고 하는 것은 0에서 2까지 2에서 4까지 2분의 18분의 20의 x제곱의 절대값 gx dx 이렇게 되고 이 아이를 좀 정리를 하면 시그마 k 이퀄 0에부터 9까지 2k 곱하기 2k에서부터 2k 플러스 2까지 x제곱의 gx dx로 이렇게 바뀌어요. 얘를 치환해 주겠다. 치환. 그 x 대신에 이제 x 대신에 2k 플러스 t라고 치환을 해주면 gx는 2k 플러스 t가 되는 것이고 미분하면 dx dt x랑 t에 관한 식이라서 x dt 여기 있는 x가 2k하고 2k 플러스 2를 갈 때 t는 0에서 2까지다. 그쵸? 그래서 x 대신에 2k 플러스 t의 제곱으로 바뀌고 여기가 이제 0에서 2까지 dt의 dt로 바뀝니다. x 대신에 여기서 보면 gx 대신에 2k 플러스 t라 그랬죠. 그쵸? 근데 이게 주기함수였어요. 주기함수. 그래서 얘가 gt라는 함수로 간단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0에서 2까지니까 1에서 0까지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로 또 분리시킵니다. 여기서 t 대신에 2-s를 집어넣으면 gt 대신에 2-s고 g 함수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s-2고 이만큼의 주기를 가지니까 마이너스 gs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가 1일 때 1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0이 되어서 0과 1 사이로 치환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1에서 2까지 2k 플러스 t의 제곱의 절대값 gt의 dt는 1일 때 1, 2일 때 0이었으니까 0에서 1까지 2k 플러스 2 마이너스 2s의 제곱 마이너스 g의 s 절대값 마이너스 1배의 ds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 뒤에
s라는 변수를 또다시 이제 통일시키기 위해서 gx, dx로 바꾸면 gx, dx나 뭐 gt나 dt로 바꿀 수 있죠, 그쵸? 그래서 s라는 i를 이제 다시 이제 얘를 간단하게 한번 여기서 얘를 한번 수정했다는 거죠. 그럼 얘는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고 뭉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을 계산합니다. 요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걸 계산하면 그 아이를 계산하면 그 아이는 여기에 있는 8k 제곱 플러스 8k와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리를 하면 이건 t에 관한 식이고 이건 k에 관한 식이고 0에서 1까지 gx라는 i의 적분값은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8의 나머지 요건 k제곱과 k에 관한 식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0에서 20까지 x제곱 절대값 gx dx가 0에서 1까지 20x 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40 곱하기 gx의 dx고 더하기 3분의 8의 k 있고 0에서 9까지 k제곱 플러스 k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얘가 이렇게 이항되겠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이항됨으로써 이 값을 구하라는 것과 같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1에서부터 20까지고 얘가 0에서부터 1까지 19잖아요. 그렇죠? 19. 0에서 1까지가 없으니까 0에서 1까지를 보태주면 그만큼 빼주겠죠. 그 빼준 걸 여기에 집어넣어서 x제곱에 계산하게 합니다. 0에서 1 사이에서 gx의 양수라고 이렇게 절대값이 풀려서 양수기 한 gx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 주어진 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 아이는 3분의 8 곱하기 k 이꼴 0에서부터 9까지 k제곱 더하기 k고 자연수는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1부터 9까지 계산을 하면 그 값이 88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경대 자연원수 1 AAT 자연원수 1이었습니다. 공간 쪽이 조금 그게 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이고 적분도 조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면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